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가 사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좋아질 듯 하면서도 계속 600명대가 되었다가 또 700명대가 되었다가 그래도 뭐 우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를 치러야 될 상황이 도래됐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되면 기말고사보다는 여러분이 과제물로 여러분에게 대처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선택 자료 스크랩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했죠? PPT,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를 제가 낸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분량을 조정해야 되겠죠. 한 30장 이상, 30장 이상 PPT로 30장 이상의 분량으로 해서 여러분이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이렇게 정해서 하면 됩니다. 성장하는 기업, 좋은 기업 하면 또 요즘에 뭐 난감 유학처럼 또 안 좋은 기업 왜 이렇게 또 많은지 그런 이유를 또 파헤쳐서 PPT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서로 결론 구성하면 되겠죠. 왜 이 기업을 선정했으며 이 기업의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나눠서 어떤 그 기업이 한 역할을 나누면 되겠고, 또 이 기업이 망했다면 또 안 좋다면 악화되었다면 또 왜 악화되었는지, 예전에 비해서 생산성이나 어떤 그 기업의 이미지가 왜 이렇게 실추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그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난번에 선정했던 그 기업을 토대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0장 이상 만들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제가 또 한글 문서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는 알고 있고 또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해드릴 내용은요, 기업의 친환경 경영입니다. 자, 기업과 경영을 이해하면서 기업이 무엇이고 또 환경, 기업에 또 둘러싸여 있는 기업 환경, 그죠? 또 이 사회,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이런 부분까지도 소비자부터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업의 어떤 친환경,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 생산 또 운영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뭐 리사이클, 그죠? 매니팩처러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리매니팩처링, 그죠? 그 다음에 리디자인 뭐 이런 거 많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지금 배터리 시장 쪽으로 많이 가서 전기 자동차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그리고 또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뭐 수소 자동차, 태양열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이렇게도 제조를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또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기업이 또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원재료를 또 만들어서 편리성은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스틱인데 편리성은 주고 있지만
그 편리성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 몇백 년이 걸린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 농약을 치기 때문에 토질이 또 오염되기도 하고 또 중국의 황사 이런 부분에서 많은 또 수원이나 중금속들이 또 섞여서 우리에게 날아오고 황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건조해진다는 거죠. 토질이 건조해지니까 바람을 타고 먼지가 날아오는 게 황사 아닙니까? 자, 이런 점이 우리가 이웃 국가라 해서 남을 나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먹고 하는 그 자체가 다 나무며 다 수입 아닙니까? 제가 가구를 이렇게 이사를 해서 몇 개 좀 살려고 했더니 전부 가구들이 다 외국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산이면서도 되게 저렴하고 또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배송비가 좀 들긴 하지만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는 이 소비 성향에서 우리가 남을 나라 할 수도 없고요. 같이 지구 온난화를 예방 차원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재사용하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중고품을 또 분해해서 그 내용 속에 사용할 것은 또 재사용하고 또 재생 타이어도 나오기도 하고 재생 옷도 그죠? 옷도 이렇게 사람들이 또 안 사입은 그런 옷을 또 다시 축소해서 그죠? 옷을 다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뿐인 지구를 또 다른 지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뿐인 지구를 갈아타면 되지만 이 지구를 우리가 온전하게 후세대에게 잘 물려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잘 관리하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 기업의 친환경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죠? 기업의, 그죠? 소비자, 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 친환경 경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 경영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죠. 왜냐하면 정화장치 더 달아야 되고, 그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이나 간단하게 넣어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 포장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제품의 어떤 그 공해에 관련되어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음료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거를 하게끔 의무화시키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병을 들고 마트에 가면 그 120원 100원부터 해가지고 병을 가격을 치러주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잘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류 분류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자, 그래서 기업의 친환경 경영에 보면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기업은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면 기업이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경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가적인 마인드, 그렇죠? 또 기업의 어떤 목적성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업의 이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제품을 이용하면서 온 세상이 피해를 입는다면 결국은 그에 대한 또 책임도 주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빌 게이츠가 그죠? 많은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돈을 벌었다 하면 그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서 그죠? 한 몫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폐기되는 또
컴퓨터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하면 이 환경 분담금을 잘 내어서 이걸 또 친화적인 어떤 제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조금만 이렇게 발전시켜서 또 새로운 거 내기보다는 좀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계획 없이는 신제품 개발에 좀 심사숙고를 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보면 정말 자동차가 5개월, 6개월 단위로 새로운 신모델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면 계속해서 바꿔야 된다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이 있습니다. 한번 내가 타고 다닌 자동차가 2, 3년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새로운 모델이 안 나오면 내가 이제 이 자동차를 신모델을 내가 몰고 다닌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 6개월, 1년 지나면 새로운 또 신모델이 나오니까 난 구형이 되어버리는구나, 난 부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그죠? 2G폰부터 시작해서 3G, 5G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뭔가 또 완전히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된 휴대폰이 나오면 또 바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고마고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또 비싼 값을 치르고 그 휴대폰을 바꿀 이유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막 휴대폰을 막 또 뿌리고 막 하는데요.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또 근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예전으로 치면 단순히 그냥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걸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설계부터 생산 또는 판매 이후에 그 과정까지도 생각하면서 완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체 내용입니다. 환경 피해 유형과 관리 방안, 그다음에 친화적인 경영의 구축에서 책 내용에 따라서 한번 좀 나눠서 일부 PPT가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하고요. 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국제환경 규제 강화. 자, 국제환경의 규제 강화를 통해서 탄소가스 배출을 어느 정도까지 선진국은 유지해야 된다. 어디까지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자동차도 이제 볼보 같은 경우는 선전을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볼보가 되게 튼튼하다, 사고 나도 잘 다치지 않는다, 안전하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다가 갑자기 그런 선전 한번 봤을 겁니다. 빙산이 막 그죠? 무너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광고하는 사람이 안전한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구 온난화가 더 문제다. 그래서 볼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모조리 생산하지 않겠다.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공정 생산 방식의 그린화. 자, 이게 이제 자동차로 치면 생산 전 과정의 환경 분석 개념. 어떤 게 오염이 심하고 또 좀 아닌지. 그 학교에 보면 학교 그 스코보드 그죠? 천장에 있는 거 그걸 아주 저렴하게 많이 생산했지만 발암 물질이 나온다 해서 많이 없앴지 않습니까? 무역과 환경 정책의 연계. 그래서 많이 팔고 하지만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바다가 오염되어서 이런 섬 지역에 가면 온갖 게 다 떠내려오고 있죠. 자, 환경 정책의 투자 연계. 투자해야 됩니다. 경제적 수단의 강화, 오염의 통합 관리, 오염의 거래금 이런 크게 강화를 해서 어떻게든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탄소세를 매긴다든지 해서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나라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녹색 경영, 그래서 그린, 녹색, 에코, 바이오 이런 키워드를 많이 그 포장지에 보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개발 단계에서 생산, 그 다음에 제품의 소멸까지의 어떤 폐기물까지도 환경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 설계, 생산, 사용 이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생각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맞죠? 비닐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비닐 봉지에 시장에 가면 포장을 해주죠. 자, 그걸 뭐 종이로 바꾼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종이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그 비닐에 있는 또 나쁜 오염, 화학 물질이 나와서 커피하고 이렇게 녹아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머그컵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해 배출 최소화하고 유해 물질 배출되는 과정 방장을 줄이고 중고품을 재사용하여 재활용한다. 자, 이렇게 많이 지금 각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주택가에 재활용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고, 그리고 뭐 가전제품도 이제 전화하면 예전에는 비용을 들여서 했지만 다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비용이겠지만 전체를 보면 비용보다는 지구의 어떤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기오염 심각합니다. 가장 주범이 뭡니까? 자동차. 여기 나와 있네요. 유해 배출가스, 아황성가스. 만약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뀐다면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자, 수질 오염. 이 중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 그죠? 네. 심지어 목축을 하는 이 소가 끼는 방귀, 이것도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낸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런 점도 어떻게 보면 목축을 하는 그 소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정화 장치를 만들어서 바깥에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수질, 각종 공장에서 무작위로 정화 장치 하지 않고, 그렇죠? 오염수를 내뿜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태양광에 정말 지금 수질이 너무나 좋아진 겁니다. 각 무거천부터 해가지고 내천에 보면 그렇죠? 하천들 보면 정말 심각했습니다. 내려가질 못했어요. 냄새가 심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개선 사업을 해서 심지어 고기도 만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 물이 존재하고, 물이 존재하는 그 속에서 친환경 어떤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염되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토양, 가족 배수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토양 오염하고 수질 오염하고 농약, 화학 소양. 그래서 지금 제품 중에도 농약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매장이 있죠.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친환경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품값이 좀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도 또 소비자가 인식이 개선되어서 내가 이런 조금 더 값을 주고 이런 제품을 구매함으로 해서 또 토양 오염, 수질 오염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런 것도 돈을 아깝게 생각하기보다는 참여하게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중금속, 수원, 카드뮴, 납, 비소, 구리, 크롬, 아연, 니켈,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 배수가 생물이나 인체에 피해를 줍니다. 금방 피해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쌓이고 축적되면 보통 이제 고기가 휘거나, 그죠? 사람이, 그죠? 시력을 잃거나
아니면 손마디가 저리거나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방사능, 이제 핵실험,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원전을 지금 많이 이제 안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핵무기로 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없애는 건 맞는데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이런 관련된 분야를 또 새로운 방편으로 뭔가를 바꿔야 되겠죠. 네. 자, 고인식 차원에서 자 기타 오염, 산업화해, 소음, 진동, 교통문자 이런 기차 소리라든지 KTX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이런 걸 없다가 이렇게 생기니까요. 그것도 엄청난 뭡니까 소음으로 싫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네. 노이로제가 있는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일단 오염도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홍해 관리 방안. 자, 그래서 크게 관리 방안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개념적. 말 그대로 이 친환경적인 어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냐. 자, 공유에 대한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된다. 자,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데 기업은 그에 따라서 수익은 발생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싫겠지만 그래도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본의 아니게 뿜어져 나오는 오염수라든지 공기라든지 좀 매연이라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면 그 식품 회사에 나오는 또 폐기물 쓰레기가 많지 않겠어요? 그 식품이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홍해 방지 비용, 기업의 비용으로서 전통적인 비용 지불 원칙에 탈피하여 사회 비용 일부로서 지불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인식 개선이 되어서 비용이 아깝지가 않겠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구조적인 접근방에서 신설, 또 단단한 부서를 만들어서 이 또 뭡니까 평가 시스템도 필요하고 피드백할 시스템 필요하죠. 지역사회 환경 보호 활동에 그 기업이 참여해서 후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 이익에 기여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훨씬 더 기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울산에도 대기업 SK가 대공을 건립하고 그죠? 부산 경남은행이 다리를 태화강에 놔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사회 사회적 책임 플러스 알파 환경 친환경 경영을 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서를 또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니까요. 자,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접근입니다. 투자 방안이다. 시설 계획이나 설비 투자 이럴 때 새로운 공정이 하나 더 추가되기 때문에 자,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그죠? 여기에 따라서 비용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좋겠죠. 공해 방지 시설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또 많은 공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가와 기업이 잘 협업해서 친환경 경영을 더 굳건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접근 방법은 뭐냐면 공해 발생을 줄이는 기술, 자, 이 무공해 기술 내지 청정 기술인데 이걸 또 잘 그 기업만 알고 있지 말고 잘 공유를 해서 다 같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특허를 내서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자 감독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 오염 가능성 있는 요소, 계속적인 관찰. 그때뿐, 그죠? 딱딱 정해지면 그때 그 시기만 조심하면 된다 생각해서 오염수를 보내고 있다가
그죠? 매연을 또 이렇게 정화장치를 틀다가 그 끝나고 나면 또 반드시 이렇게 또 매연이 나오는. 그래서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삼산에 이렇게 가거나 야암동에 가면 바람이 이쪽으로 부느냐 저쪽으로 부느냐에 따라 저쪽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그 오염, 그죠? 공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코를 못 들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빗발쳤어요. 지금 갑자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러면 또 다시 이제 그 지역을 순찰하는 겁니다. 어느 공장인가, 그죠? 또 순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제가 그쪽을 많이 가진 않지만 민원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철두철미하게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황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어떤 규칙을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노출되었다면 어떻게 많은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또 시의 측면에서 같이 협업해서 비용을 같이 감당한다면 충분히 성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환경 친화적 생산활동 첫째, 제조공정을 차별화시켜 생태적 수용할 수 있는 생태들을 추구해야 된다. 원료 재사용 내지 반복 사용 중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이렇게 소각시킨 것이 아니라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생산, 사용, 폐기, 처리 시에 환경 친화적인 도로 내 제품을 변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음식물 분리 그렇죠? 이게 이제 가정용으로 또 나오고 또 사업장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역할 자체가 벌써 또 뭡니까? 이 음식물로 탄 오염수. 음식물 통에 담아가지고 그 고여 있는 물을 맡아보세요. 정말 그 물을 맡으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게 바로 하수구로 흘러가거든요. 어떻게 생각 집집마다 흘러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죠? 가정마다 이런 음식물 분리 처리기가 있다 한다면 지금 아마 새로 짓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이런 시설이 추가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게 또 정부 차원에서 좀 저렴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죠. 이렇게 함께 해 나가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주택이나 아파트의 베란다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전기를 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각 단계별 환경 친화적 활동 볼까요? 설계 단계 에너지와 오염을 극소화시키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극소화시키는 생산 방식, 재료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제품의 고장을 적게 하여 설계 방식을 한다. 고장나면 또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옷을 하나 사더라도 신발 하나 사더라도 너무 싼 거 요즘에 그런 거 잘 나오지는 않지만 좀 저렴한 걸 사면 잘 떨어지고 또 뭡니까? 마모가 잘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더 튼튼한 거, 좀 제대로 된 거 한 켤레 사서 하는 게 오히려 이 환경 친화적인 어떤 활동에 기여하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죠? 싸구려 옷을 여러 벌 이렇게 사서 막 입고 막 버리는 거 하는 것보다 좀 더 괜찮은 거, 조금 더 괜찮은 옷을 사서 오랫동안 입는 게 훨씬 더 브랜드 가치가 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품도 그렇고요. 싼 게 빚이 뜨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버리고 또 만들고 또 사용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품이 많이 낭비될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다음에 사용 단계입니다. 제품 수명을 연장, 그죠?
이 제품이 보통 우리나라 자동차가 한 10년 타면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 10년 타던 것을 외국에 나가서 다시 10년, 20년 더 탄다 하니까 결국은 이런 인식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 용도를 다양화시켜 자원의 소모를 극소화시킨다. 네. 에너지를 극소화시킨 제품, 환경 친화적, 식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용하고 땅에 묻으면 금방 이렇게 흙으로 바뀌는, 그렇죠? 네. 즉시 또 부품 이런 부분을 즉시 교환해주고 오염 배출을 극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오래되면 더 많은 매연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유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오래된 경유차를 팔면 200만 원씩, 6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각 시마다 좀 다르죠. 이런 정책도 들어오면 환경 친화적인 어떤 상황을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정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뭐 에코 하면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그렇죠? 킥보드를 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어떤 도로 정비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자, 사용 후 단계. 폐기되는 구성품을 재사용하거나 건전지는 재사용되겠죠,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소모품들을 재사용해서 환경에 노출되지, 수온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출되더라도 극소, 적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 경영은 결국은 모든 기업들은 환경 문제를 뭐예요?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개인에게 맡게, 기업에 맡겨서도 안 되고, 그렇죠? 개인 기업에 맡겨서도 안 되고, 사회 전체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해서 같이 동반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환경의 비용을 투자의 가치, 누구 이야기했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오겠죠. 환경영의 비용을 아니라 환경의 투자의 관점으로 전환한다면,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우리 지구가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내 주변의 이웃이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 후세에 좋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거를 캠페인 지원해야 더 장바구니, 그죠? 장바구니 나눠주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장바구니가 차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아니, 그걸 만약에 박스로 한다면 박스를 또 많이 또 사용하고 또 되겠죠. 물론 박스는 종이기 때문에 재사용되지만 그래도 언제 그 시장 바구니를 통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죠. 소비자의 인식이 전환이 됩니다. 좀 비쌀 수 있어요, 맞죠? 친환경 제품은 농약을 안 쳐서 좀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제품을 또 완성품을 또 이렇게 폐기 지원할 때 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고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적게 남기고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어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그 회사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해 줄 수 있는 마인드가 우리 소비자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 경영, 녹색 경영의 생산 기반을 준다. 자, 보면 환경 정책 안에 방침입니다. 강제적인 법률 준수, 자체적인 환경 기준을 수립. 그래서 이게 너무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잘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했어야 될 것 같고, 녹색 기능, 환경 경영의 평가, 이익의 검토를 포함해서 이걸 잘하는 경우는 또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그죠? 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광고를 또 크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기업은 또 성장세를 꾀하면서 이게 이 회사의 제품은 믿을만하구나, 또 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로 위면하죠. 그래서 쓰리아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가 잘못됐네요. 우리 디자인인데 리듀스 두고 나왔어요. 자, 리듀스 제품의 감소죠. 제품의 감량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감소, 절감한다.
재설계입니다. 제품 생산 공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재구성한다. 그 다음에 재사용입니다. 사용 물품을 재사용한다. 잘 리사이클 하면은 결국은 환경 친화적 경영에 많이 근접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건 반드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시험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죠? 자, 온라인으로 친다 한들 오픈북 형태로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제로 대체를 해보자 합니다. 과제로. 자,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경영 수행에서 녹색 경영 마케팅 정말 중요하죠. 이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과대 포장뿐만 아니라 이게 불필요한 포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화려하게 하다 보면 물론 보기는 참 좋은데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많은 플라스틱이 난무한다면 결국은 지구가 정말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덜 예쁘고 좀 덜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런 점을 소비자가 잘 알고 그 제품을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사용하면 좋겠고, 환경 개선을 위한 수직 지원 제도 아까 말했지만 환경 회계, 환경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 환경 성과 지표가 뚜렷하게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돈을 어느 정도 써도 이게 뭐 제대로 쓴 건지 안 쓴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의 환경 분담금을 지불하라.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라. 아니면 친환경 관련 설비를 하라. 뭐 이런 걸 의무화시킨다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의 회계, 돈이 얼마나 이 회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으면 그걸 의무화시키면 우리가 이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런 친환경에 관련된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구나. 그럼 다시 어깨띠 뭐 하나 둘러매고 뭡니까? 태양광이라도 가서 휴지라도 줍자, 쓰레기라도 줍자 하고 직원들끼리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직접 몸으로 뛰어서. 옛날에 그런 걸 가끔 봤는데 참 이미지 좋더라고요. 기업에 관련된 뭐죠? 브랜드 띠를 딱 두르고 딱 이렇게 일을 그죠? 쓰레기를 줍고 하면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공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 좀 여기서 빠져 있는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요. 자, 환경 문제의 심각성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심각한 부분이 아까 되겠지만 오염수, 환경 파괴, 극소화시키는 환경 친화적 경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인간의 삶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만 이제 이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힘을 합해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교토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심각한 지구 환경 문제, 오존층의 파괴. 보통 이제 오존층의 파괴 그러면 많이 거론되는 게 냉장고의 냉매, 그죠? 그런 가스, 기후 환경의 어떤 변화, 극심하죠. 여름이 뭐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겨울이 따뜻해진다든지, 이런 기후 온난화, 산성비가 내린다든지, 그죠? 갑자기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이런 열대 우림이 감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가 잘 생장하지 못한다든지, 모든 게 건조화되고 사막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구 환경의 어떤 변화에 오염을 통한 변화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존층의 파괴, 자외선 파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스프레이를 많이 썼어요. 이거 뿌리면서 스프레이 뿌렸는데 그게 환경에 안 좋다 해가지고 스프레이 전혀 안 뿌리고 왁스 정도 조금 바르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바다 투과로 인한 피부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발라야 되겠죠. 식물성, 식물 엽록소 파괴, 수중생물 감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의 먹거리를 또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신장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 인덕션 들어가고, 그죠? 가스 보일러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난로라든지 가스 또 가스 렌지도 문제가 되겠고,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전기로 바꾸면 좋겠죠. 산성비, 많은 어떤 유해 물질을 통해서 자동차에 뿜져 나오는 매연, 이걸 통해서 산성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난방 이런 거. 자, 국제회관이 음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국제협약. 이거는 책이 안 나와 있네요. 국제협약의 헬싱키 의정서, 유럽에서 1908년도 아주 오래전부터 했네요. 그죠? 방사능을 줄이기 위해서. 소피아 정서, 그래서 질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88년도에 했고요. 자, 열대림 감소, 탄소 및 산소 공급으로 열대림이 1년에 약 1,700만 헥타르씩 소모를 경우도 봅니다. 종이와 펄프를 생산하기 위한 벌목, 하전, 땔감, 목재 채취, 농경지, 장치의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산림청이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잘된 그런 어떤 산을 목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산을 많이 깎아놨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올해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마되면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정말 제가 아는 친척집에 가는데 시골에 가서 산을 봤더니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토리나무는 다 베다가 다시 이제 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잣나무, 이렇게 큰 느티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고 이제 목재를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한 번에 되겠습니까? 부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줬겠죠. 나무를 파는데도 이제 팔아서 비용은 수익은 나겠지만 당신에 있는 산을 어느 기업에 밑으로 하면 그 나무를 판 값에 몇 프로를 주겠다, 그렇게 했겠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리고 그 나무를 심는데 또 정부에서 심어주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되면 또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막화, 그죠? 계속해서 건조한 상황 되면 사막화 중국은 난리죠. 평균 강수량이 150 이하면 정말 사막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가뭄, 지구, 온난화, 그죠? 이걸 위해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강에다가 뚝을 만들어서 물을 이제 제때 사용할 수, 농용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물이 썩어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경우를 보면 참 물은 흘러야 되는데 또 다 흘러버리고 나면 진짜 사용할 또 가뭄이 되면 필요하니까 적절하게 잘 가두고 잘 흘려 보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물이 어느 정도 흐르게 만들어 놓고 볼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이 흐르면 완전히 가둬버리면 썩어버린다. 자, 그래서 인구 증가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오염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산업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품이 많아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인구 증가, 인구의 도시화, 자, 이게 저는 가장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 서울로 이렇게 가면 진짜 서울에는 집이 진짜 3평에 30억, 40억, 50억, 100억까지 간다니 말이죠. 30평대가.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더 잘 살게끔 만들어주고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하면 왜 서울로 가겠어요? 그죠? 그런 점을 하루빨리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전부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천정부지에 올라와 있는 서울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종 오염, 그죠? 공해, 대기오염, 식수부족, 그죠? 집안 침하, 이런 게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스모그 등 같은 이런 부분이 공해를 일으키고 있고요. 자, 그러지만 핵, 원자력 발전소 피해, 자, 이런 거.
농약, 첨가물, 피해, 문화재, 유적지, 환경 파괴 등도 해당된다. 자, 그리고 환경 오염의 유형에 보면 자, 환경 오염이면 대기물, 폐기물, 소음, 진동, 우리가 다 얘기했습니다. 악취 했고요. 환경 오염이란 기업과 인간 활동에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해양 오염, 방사능, 자, 소음, 진동까지, 악취까지 다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중건수 오염, 방사능 오염. 그래서 이 일본의 이 방사능에 사용했던 그 물을 바다에 그냥 방류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아닌가, 바다가 자기 집 앞마당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정화장치를 해서 그 물은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하면서 마셔도 된다 했는데 마셔보라니까 못 마시는데, 일본 관계자 맞죠? 본인이 못 마시면서 마실 수 있다, 물고기 마실 수 있다. 한번 그 오염수에다가, 방사능 오염수에다가 물고기 몇 마리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나는지. 그렇죠? 대기오염,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가장 큰 주범이 있고요. 그래서 대기오염의 특징은 확산성이다. 확 퍼지는 거죠. 일단 지구 전체에 피해가 퍼지고 축적성, 쌓인다는 거죠. 누적되어서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토양이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악취가 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통 이제 촌에서 이렇게 정화장치 없이 막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오염수를 흘려버리면 강이 썩어버려요. 강이. 그래서 내천을 살리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내천에 다시 가재가 살고 하는 걸 봤었어요. 각 가정에서 퐁퐁이나 또 많은 세제를 이렇게 오염수를 버림으로 해서 강이 썩어버리면 바다가 썩지 않겠습니까? 네, 불확실성, pH 한대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당연하죠. 이게 어디서 배출되고 이게 당장 이렇게 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고 해서 나중에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잘 괜찮을 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수출료량, 산업 배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죠?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 배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수 다 정화장치가 있고요. 수질오염의 측정은 ppm이죠. ppm인데 이 여기에 따라 숫자가 높은 거다 숫자가 작을수록 깨끗한 물이 될 겁니다. 자, 수질오염 염원이라는데 정해진 위치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생활수, 공장 배수, 축산 배수가 점오염이 됩니다. 점오염은 그 다음에 비점오염은 토지, 도로 등같이 오염의 배출이 지점이 불특정한 곳에서 그냥 나오는 비점오염은 있고, 자, 그 다음에요 방사능 아까 했지만 우리가 이걸 일본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해가지고는 근접한 국가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국제적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은 또 일본 편을 들으면서 알아서 잘 할 거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바이든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맞죠? 좀 실망했어요, 제가 그 말에. 옛날 트럼프 같은 사람이면 충분히 그럴 사람인데, 바이든은 좀 나이도 먹었고 알만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까? 아무리 자국의 이익에 방어 구축에 일본의 힘이 필요하지만, 강대국의 일본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느 고위 관직자의 지시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소음, 진동, 교통 모르겠지만 산업화 생활이 나아짐에 따라 편리성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이런 자동차 소리, 맞죠? 공기 소리, 철도 소리, 다양한 어떤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숲을 가꾸고 또 그런 곳에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스트레스나 신경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했지만 개념적 접근, 구조적 접근, 네, 재무적 접근 했습니다, 그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비용이 아니라 투자를 생각해야 되고 구조 측에서 담당 부서를 설립하고 재무 측에서 투자 방안을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 누가 낼 거냐? 개인이 낼 거냐? 기업이 낼 거냐? 소비자가 낼 거냐? 기업이 낼 거냐? 국가가 낼 거냐? 다 내야 돼, 다 내야 돼. 다 내야 이게 잘 실행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층이 다 부담할 게 아니라 다 부담해야 돼. 무공해 기술 내지 첨단 기술, 재정권 모니터링 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해 문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평가, 기업 시스템과 자연 환경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자연 환경 시스템이 잘 균형을 유지할 때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인 사고, 기업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당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비용으로 책정되겠지만 장기로 보면 기업의 어떤 환경을 잘 구축해 놓고 함으로 해서 앞으로 기업의 계속적인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지구가 오염되고 망하는데 어느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제조에서 환경 보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지역은 제품의 설계와 생산 단계까지 신경 써야 되겠죠. 자, 설계 단계에서는 공해 방지, 환경 보호 보장, 제조에서는 공해 발생 복수와 원료 재사용 내지 반복 사용, 그 다음에 제품 사용 후 대기 친환경적인 환경 친화적인 어떤 설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친환경 생산 라인 중요하겠죠. 설계 단계, 생산 단계, 사용 단계, 사용 후 단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각 단계별로 에너지와 오염을 극소화시키고 폐기물을 극소화, 재료나온 폐기물을 재사용하고 제품의 보관을 적게 하여서 재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각광을 하고 있는 게 리매뉴팩처링.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문제 나오겠죠. 수명이 난 제품을 분해하여 주요 부품을 재사용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이어 재생 타이어 있거든요. 타이어가 너무 저렴하다 재생 타이어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알고 타야 되겠다. 튼튼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재생 타이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재생하는 게 병이라든지 이런 건 뭐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사이클링하고 또 매뉴팩처링하고 차이가 있다면 폐기물을 화학 처리하는 거고 부분 분해 조립해서 통해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폐기물 화학 처리해서 완전히 바꾸는 거죠. 완전 신제품을 제공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재생 과정에서 공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장의 여지가 적다. 그러나 리매뉴팩처링은 뭡니까? 전국 기업 학교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활발하고 있고 제조가가 높고 중고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의 대폭적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비용적인 측면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의 분해, 조류를 통한 재사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친화적 생산 단계, 제품의 분량, 제품의 또 이산화탄소 적게 사용하고 공해 오염수 없게 환경 친화적 제품 수명 어떻게 합니까? 연장하고 에너지를 극소화하고 사용용도를 다양하게 하고 자원을 소모하고 다양화시켜 자원을 소모하고 극소화시키는 거죠. 부품 구성품은 즉시 효과적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오염을 극소화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 제품의 식별 능력, 고장 능력을 적게 하기 위한 설계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시험요. 그래서 환경 친화 사용 후 폐기된 구성품을 재사용하거나 폐기된 양을 극소화하거나 폐기되더라 오염이 극소화시킬 수 있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환경 친화적 경영이 뭐냐? 그래서 유한한 자원을 재사용함으로써 지구를 보호하고, 맞죠? 거시적인 목록으로 제품의 설계, 생산 과정, 친화적인 제품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경영 비용을 관점이 아니라 투자 관점이고 모든 기업은 환경을 공동으로
해쳐야 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되고 환경 친화적 대응에 소비자의 인식이 전환이 되죠. 이 회사가 훨씬 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경 경영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경영 관리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